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산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역사에서는 시기 구분을 할 때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이 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문서상의 기록을 포함해서 다양한 금속 또는 돌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기록들이 있던 시대를 이제 역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기록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대는 굉장히 짧습니다. 더 오랜 아주 긴 시간을 인간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죠. 그런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말뜻을 그대로 풀자면 기록의 앞선 시대, 그러니까 기록이 없던 시대다, 그런 얘기죠. 그 시대를 우리가 보통 구석기 시대 또는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선사시대는 석기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보통 이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 이전에도 오랜 역사가 있었죠. 근데 그 시대는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죠. 뭐 흔히들 옛날 이야기 할 때 뭐 옛날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훨씬 오래전 얘기죠. 우리 안산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곳이 대부도에 탄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대부도, 성감도, 불도, 탄도 이렇게 이어지는 그 마지막에 있는 섬이 이제 탄도인데, 그 탄도에 이제 대부강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곳은 옛날에 공룡 발자국이 발견이 돼서 그 채석을 하려고 했던 그 작업이 중단이 돼서 지금은 우리 안산에 이제 역사 유적지로 등재가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이렇게 공룡이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와호를 주변으로 해서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화성시 고정리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죠. 그래서 공룡학자들이 세계 뭐 3대 또는 4대 공룡알 화석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공룡알이 많이 발견된 곳인데요. 뭐 수백 개의 공룡알이 발견된, 그래서 뭐 전 세계 많은 공룡학자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안산 일대는 아주 오랜 옛날, 우리는 그 시대를 이제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그 지질시대에 공룡이 뛰어놀던 그런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그 탄도에 어촌민속박물관이 있는데, 그 어촌민속박물관에서 이제 서쪽으로 이 해안가를 따라가다 보면 또 아주 오래된 그런 그 지질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우리가 흔히 이제 지질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억 년 전 때 얘기고,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악기라든지 주라기라든지 이 시기에는 이제 공룡들이 있던 시기죠. 그래서 아마 그 주라기와 백악기 때 우리 안산도 공룡이 뛰어놀던 그런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직접적인 우리 인간이 살았던 흔적들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이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아시다시피 빙하가 끝난 지 약 한 1만 년 정도 된 그리고 다음 빙하가 오기를 기다리는 즉 빙하와 빙하 사이에 있는 간빙기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빙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빙하가 끝나기 이전에 인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뭐 전 지구적으로 보면 약 한 70만 년 전, 뭐 더 오래 되기도 했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구석기 시대 흔적은 약 70만 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발견되는 구석기 유적지는 대개 한 30에서 35만 년 전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산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흔적이 있느냐?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산 주변에 있는 뭐 군포라든지 아니면 화성시에는 구석기 시대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도 뭐 어쩌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뭐 지나가거나 뭐 잠깐 머무르거나 뭐 그런 수는 있겠죠. 또 하나 빙하 시기에는 지금과 같은 지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서해바다, 동해바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면 녹아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빙하 시대는 이제 기온이 너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 들어갈 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닷물이 줄어들어서 서해 바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중국과 우리나라는 그냥 육지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인천에서 막 서쪽으로 가면은 산둥반도가 나오고 반대로 산둥반도에서 막 뛰어오면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빙하 시대죠. 근데 그 빙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구석기 시대는 이제 그 이전의 시대니까 우리가 뭐 서해 바다 한가운데 어딘가에 또 구석기 유적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안산에는 구석기 유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신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빙하가 끝나고 나서 기원전 한 8천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에 빙하가 서서히 녹으면서 이제 바닷물이 올라가고 오늘날과 같은 이제 지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우리 한반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고 우리는 이제 그분들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석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우리는 신석기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석기인들이 우리 안산의 곳곳에 살았어요. 물론 안산에만 살지는 않았죠. 우리 경기도에도 여러 지역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 전체로 본다면 전국 곳곳에 많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있고 그들이 남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우리 안산의 신석기 시대의 흔적들을 좀 찾아보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안산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그럼 어디 있을까? 아마 우리 안산이 이주민의 도시이기 때문에 안산에 오신 많은 분들이 우리 안산에 과거에는 뭐가 있었는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산도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안산의 신석기 유적지는 오늘날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대규모 주거지가 있었고요. 그 외에 저쪽 대부도에 동동과 또 이쪽 상동 일대에 신석기 유적지가 발견이 됐고요. 뭐 그거 외에 여기 별망에서도 이제 폐청이 발견이 됐고요. 그 외에 우리 인근 지역 가깝게는 신길동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흥시 능길에도 선사 유적지가 있고요. 뭐 저쪽 그 화성시에도 여러 군데 신석기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경기도의 이쪽 특히 이제 중서남해 지역에 여러 곳에 신석기 유적지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앞서서 그 폐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폐총은 조개 폐자에 무덤 총자를 쓰죠. 그래서 조개 무덤이라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조개 무지 또는 조개 무덤이라고 예전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옛날 신석기인들이 이제 이 바닷가에 와서 조개를 먹고 버린 거죠. 그것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 대부도에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별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화호로 가는 그 출발지가 되는 오이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바닷가에 와서 조개를 많이 캐먹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신석기 시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영원이 부릅니다. 터.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
신영원이 불렀습니다. 터였습니다. 신석기 시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어쨌든 그 앞선 시기였던 구석기 시대하고는 그 모습이 많이 다르죠. 일단 같은 석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구자와 신자가 붙죠. 뭐 영어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올드와 뉴의 차이죠. 그러니까 쉽게 뭐 우리가 그 글자가 주는 의미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세련되지 않았던 석기 시대, 세련된 석기 시대, 뭐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그 구석기는 좀 굉장히 거친 시대죠. 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정착해 살지를 못했고 끊임없이 이제 이동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했던 시대이고, 사용했던 도구들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뗀석기라고 하죠. 뭐 예전에는 이제 뭐 한자로 타제석기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한글화가 되면서 이제 뗀석기라고 하는데, 뗀석기는 말 그대로 뭐 떼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돌을 떼어냈다. 그래서 날카로운 부분을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떼어냈다라기보다는 깨트린 거죠. 그래서 한자의 타제라고 하는 말이 더 본질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돌을 깨서 그 날카로운 면을 이제 도구로 사용했는데, 신석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날카로운 부분이 오히려 자기 손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래서 그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갈아서 아주 그냥 부드럽게 만들었던 시대가 이제 바로 신석기죠. 그래서 신석기는 이제 간석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을 이제 예리한 부분을 이제 갈아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던 시대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구석 시대와는 달리 이제 정착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착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크죠.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이라든지 뭐 식량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죠. 구석 시대 사람들이 이동을 했던 이유는 바로 생존에 필요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됐던 참 고단한 삶이었다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제 한 곳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살게 됐다는 거, 굉장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이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정착 생활. 이 정착 생활이 주는 의미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정착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농경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굳이 이동 생활을 할 필요가 없고, 해마다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그 정착 생활을 위해서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집을 이제 움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농사만으로는 이제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 시대는 뭐 다 농사만 지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구석기 시대의 그 잔재인 사냥도 동시에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냥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인간이 동물을 사냥해서 먹었던 경우도 많지만, 그 반대로 살아온 맹수한테 잡혀먹는 경우도 뭐 많았습니다. 뭐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았겠죠, 초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사냥 기술도 발달하고 도구도 발달하면서 이제 맹수에게 잡혀먹는 일이 뭐 많이 줄어들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냥을 통해서 그 단백질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멀리 사냥을 나가는 이제 불편함도 있었고 또 어느 날부터 인간에게 굉장히 가까운 동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가축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개, 뭐 돼지 이런 뭐 가축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축들은 뭐 인간에게 뭐 그렇게 큰 해를 끼치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이 사냥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들을 굳이 사냥이 아니라 좀 인간의 삶 속에서 늘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가축을 기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움집 주변에 이제 이런 가축을 사육하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농경과 목축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움집을 짓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리 생활을 이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마을이 형성이 되죠. 이제 취락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마을에는 어쨌든 그 마을의 연장자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부족장 또는 뭐 족장 이렇게 부르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분이 있었고 이분들은 이제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뭐 아직 계급은 발생하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평등한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구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기를 제작합니다. 생활 도구죠. 우리가 토기 그러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요. 그 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많은 농업용 도구들이 있죠. 농사를 짓기 위한 도구들, 그러니까 땅을 갈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고 다시 그거를 이제 껍질을 벗겨내서 그 알맹이를 먹기 위한 여러 도구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도구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원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도 이 시대에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샤만이라든지 뭐 토템이라든지 애니미즘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신앙들이 이제 이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구석기 시대에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인간이 이제 본격적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믿음 또는 숭배, 그걸 반대로 말하면 인간의 나약함을 알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기대고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는 그런 신앙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사회가 점점 복잡화되면서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제가 뭐 대략적인 신석기 시대에 대한 말씀은 드렸지만 그럼 그러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우리 안산에 어디 있느냐?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그 역사 교과서에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그러면은 뭐 다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을 떠올립니다. 물론 뭐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신석기 유적지는 전국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 많이 삽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유적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강가나 바닷가에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죠. 강가와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물을 쉽게 공급받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서울 암사동도 마찬가지죠. 한강을 끼고 있는 곳에 위치해 있듯이 우리 안산도 바로 바닷가에 있는 신길동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었던 뭐 대부도에 있는 그것도 섬이죠. 그래서 우리 안산은 해안가와 그 다음에 바다에 가까운 그런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신길동은 바다하고 좀 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의 지형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옛날로 올라갈수록 지금 여기 이제 간척된 곳을 다 빼고 나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다가. 어쩌면 신석기 시대 때는 신길동 바로 앞에 바닷가가 보였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하고는 좀 다른 그런 지형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있었던 거죠. 그 신길동 선사 유적지를 오늘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그 신길동 선사 유적지가 발견된 거는 최근이에요.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LH에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택지 조성을 하면서 하다가 이제 그 유물이 발견이 되는 바람에 이제 공사를 스톱하고 이제 발굴을 해봤더니 거기서 엄청난 유적지와 유물이 발견이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이 신길동에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2002년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한양대학교 문화재 연구소에서 이제 지표조사는 그냥 땅 위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거든요. 지표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굉장히 많은 유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재단법인 고려문화재연구원 여기 이제 발굴 전문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하게 됐죠. 굉장히 넓은 지역을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 결과를 보니까 이게 뭐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 그러니까 움집터가 모두 24기가 발견이 됐고요. 그 이후의 시대인 뭐 백제시대 주거지, 뭐 토광묘, 그 다음에 조선시대 주거지 등등등 오랜 세월 이 신길동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신석기 시대 유적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모두 24개 움집과 함께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토기, 특히 이제 빗살무늬 토기, 그 다음에 뭐 갈돌과 갈판, 뭐 실후, 그 다음에 형태가 좀 다른 뭐 단경호, 뭐 완, 뭐 등등등 여러 토기가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좀 더 당시의 모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24기의 집터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신길동 선사 유적지에서 오른쪽, 그러니까는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쪽에 한 10기의 집터가 있었고요. 서쪽에 13기의 집터가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23기죠. 그 다음에 서쪽에서 약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한 개의 집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모두 24개의 집터인데 그 하나 떨어진 곳은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10개의 집터와 13개의 집터가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보통 이 신길동 마을을 우리 안산의 첫 마을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신석기 시대 집터가 발견이 됐고 출토된 유물로 시기를 좀 확인해 보면 대략 한 기원전 2500에서 3500년
사이로 보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이 신길동의 아랫마을에 10개의 움집, 또 윗마을에 13개의 집터가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뭐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은 마당이 있습니다. 뭐 그걸 마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광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그렇게 마당이 있다는 것도 특이하고, 그러면 이렇게 10개가 모여 있는 이 곳과 또 13개가 있는 이곳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인데, 어쨌든 이 아랫마을의 10개의 집터 중에 9개는 대부분 그 움집의 기둥을 4개를 세워서 지붕을 얹었고, 그 다음에 크기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개의 집터만 기둥이 6개,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움집 안에는 이제 화덕이라고 해서 이제 그 움집 가운데에 땅을 좀 이렇게 파서 불을 피웠던 흔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한 개인데 9개의 집터는, 근데 한 개, 아까 제일 크다고 하는 기둥이 6개 있는 그 집은 화덕이 2개입니다. 그럼 이 가장 큰 집에는 누가 살았을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상상의 영역이죠. 마찬가지로 그 윗마을에 있는 13개의 집터도 대부분은 다 기둥이 4개인 움집인데, 그 중에 또 한 집은 기둥이 6개고 거기도 또 화덕이 2개입니다. 그래서 윗마을에도 큰 집이 하나 있고 아랫마을에도 큰 집이 하나 있는, 도대체 이곳에 누가 살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살았을 것 같아요? 아, 부족장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큰 집 한 채와 나머지 작은 집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1인 가족을 4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모두 24개의 집터가 있었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은 뭐 대략 뭐 많이 잡으면 한 100명 정도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치고 100여 명이 살았다. 이건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에 그렇게 큰 집터가 발견된 곳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지금 이곳 주변도 거기에 LH에서 지은 아파트 단지가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곳이었나 봐요. 그 신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대규모로 있는 것을 보면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그 약 100여 명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모여 살았는데, 이분들은 뭐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터를 발굴했을 때 그 나온 유물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를 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농사를 졌을까? 이 신석기 시대에는 대부분이 밭농사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벼농사가 없습니다. 벼농사는 이 다음 시대인 청동기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석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아니고 밭농사인데, 그럼 밭농사로 가능했던 작물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조나 수수나 이런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발견이 되냐면은 도토리가 발견이 됩니다. 도토리는 농사가 아니죠. 도토리는 나무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상수리 나무라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 신길동 선사 유적지에 가보면 그 4단지 쪽으로 아파트하고 유적지하고 사이에 나무 숲이 있는데, 그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토리 나무죠.
그래서 가을 되면 거기 엄청나게 많은 도토리가 열리거든요. 이 도토리가 그 유적지에서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도토리를 먹었다는 뜻이죠. 예. 도토리는 다람쥐가 먹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다람쥐하고 사람하고 이 도토리를 확보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도토리를 어떻게 먹었을까? 도토리 묵? 그 시대에는 도토리 묵을 해 먹지는 않았죠. 이 시대에는 이제 도토리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아니면은 떨어진 것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땅을 파서 뿌리 식물들을 먹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도토리를 따서 먹었겠죠. 그런데 아마 도토리를 그냥 주워서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떨죠. 그건 이제 탄닌 성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건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그냥은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럼 이들이 이 도토리를 어떻게 먹었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 도토리를 이렇게 먹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도토리를 따서 일단 말려야 됩니다. 말려서 이제 껍질을 까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갈돌 갈판이 있는데 갈돌 갈판은 글쎄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빨래판하고 빨래 방망이를 아실 겁니다. 뭐 쉽게 연상하자면 뭐 그런 것쯤으로 연상하시면 될 텐데 돌로 만든 그 갈기 좋게 만든 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래판처럼 생긴 판이 있고요. 그 위에 이 도토리를 말린 도토리를 올려놓고서 이제 막 갈아요. 그래서 가루로 만듭니다. 마치 그 밀가루처럼요. 그 다음에 그 가루를 이제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죽한 그 도토리를 이제 토기에다가 그 화덕에 불을 지펴서 열을 가하면 이제 토기가 뜨거워지죠. 토기 안쪽에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열을 가하면 이제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반죽된 도토리가 익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과자입니다. 쿠키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었던 거죠. 그게 아주 소중한 식량 자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길동 신석기 유적지에서 도토리가 발견됐다는 거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도토리를 이제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신석기 시대 그 신길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움집 발굴해봤더니 그 나무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나무들을 성분을 조사해봤더니 어휴 이게 다 상수리 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 나무는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었네요. 그죠? 집도 짓고 그다음에 열매를 따서 식량 자원으로도 활용했던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움집도 짓고 식량도 해 먹었지만 또 그곳에서는 동물뼈가 또 많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뼈는 어떤 동물일까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개, 돼지, 사슴 등 여러 동물의 뼈가 출토가 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신석기 때 사람들은 목축을 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축을 길렀는데 아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우리 인간하고 굉장히 가까운 동물들을 그때부터 키워서 잡아먹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애견을 이제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개고기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고 또 개고기를 이제 식육으로 하는 법도 이제 금지하는 법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쨌든 이 개도 그렇게 잡아먹었고 뭐 돼지, 뭐 사슴 등등등. 특히 이제 이 동물 중에 아마 이 개가 가장 인간과 가까웠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축의 뼈가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우리 안산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신길동에서 발견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토기가 있어요. 여기 정말 다양한 토기들이 나왔습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는 뭐 정말 무늬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해서 뭐 제가 일일이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신길동 거만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무늬 모양이 굉장히 여러 무늬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빗살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빗금친 것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물결 무늬, 그 다음에 뭐 점선 무늬, 뭐 등등등 다양한 형태가 나왔고요. 또 그 크기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신길동 선사 유적지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보통의 일반적인 다른 지역에 나타나는 토기와는 전혀 다른 토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고고학에서는 이제 이형 토기라고 하는데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특이한 형태의 토기하고 그 다음에 신길동에서 나왔던 갈돌 갈판이 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곳이 현재 서울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구석기관, 신석기관, 청동기관이 있는데 바로 그 신석기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신석기관에 우리 안산 신길동 선사 유적지에서 발굴된 토기와 갈돌 갈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산의 신길동 선사 유적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 유적지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만큼 유명한 곳입니다. 신길동 선사 유적지가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우리 신길동 선사 유적지를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그 규모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토기가 우리 신길동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24기의 그 집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발굴해 봤더니 이 중에서 19기의 집터가 다 불에 탄 흔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보통은 불에 타기보다는 그냥 유적지로 남아 있는데 신길동은 한두 개도 아니고 19개가 불에 타 있다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집이 이렇게 불에 탔을까? 대부분이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나?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불에 탔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이것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까? 또 하나, 그러면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부족이 와서 우리 신길동에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이제 침략을 해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식량을 빼앗아갔을까? 아니면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다 불을 질렀을까? 이게 좀 다양하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그 19기가 불에 탔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신길동 선사 유적지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거기서 약 한 2, 3km 떨어진 곳에 이제 선부동이 있는데 그 선부동에는 청동기 유적지가 또 발견이 됐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지와 유물이 이제 바로 고인돌인데 우리 안산은 또 고인돌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신길동에서는 청동기 유적지는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즉 고인돌이 없었다는 얘기죠. 반면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선부동에 있는 그 고인돌 유적지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신길동에 살던 사람들이 선부동으로 이사를 갔을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 지역에 살았던 신길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뭐 객관적인 사실로 본다면은 이런 그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살았을까? 뭐 기본적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냥을 가자. 그러면 이제 마을에 청년들하고 남자 어른들끼리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이번에 우리가 어디 지역으로 사냥을 가자. 그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토기가 다 깨졌으니 우리가 토기를 만들자. 또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자. 뭐 이런 그 회의를 했겠죠. 이제 그게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윗마을과 아랫마을 사이에 있는 그 마당에서 요즘 표현을 하자면 뭐 부족회의 뭐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토기를 굽는 것도 그냥 굽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서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고서 진흙으로 그릇 모양을 만들어서 노지에서 구웠기 때문에 이게 뭐 개별적으로 할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아마 토기를 제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상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이제 뭐 가을에 수확을 다 끝낸 다음에 우리가 뭐 축제를 한번 하자 해서 우리가 마을 축제도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이제 또 우리가 또 상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고 식량이 떨어지니까는 가까운 바닷가에 가서 우리가 바다 식량들 뭐 그러니까는 물고기를 잡는다기보다는 겨울철에 많이 잡히는 뭐 굴이라든지 이런 조개류들, 어패류들을 좀 식량으로 확보하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대부도 인근 오이도 또 별망 이곳에 가면 폐청이 많다 그랬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폐청이. 그런데 그 조개류의 대부분은 굴입니다. 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안산 이쪽 서해안 바닷가에는 겨울철에 굴이 굉장히 풍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오래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먹고 버린 그 굴 껍질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석기 때 사람들이 그렇게 굴을 캐서 생으로도 먹었겠지만 또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조개구이라고 하죠. 불에 익혀서 먹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조개 껍데기를 버리면서 같이 이제 생활 쓰레기들도 버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 폐청을 또 이렇게 발굴해 보면 당시 사용했던 뭐 토기, 편도 발견이 됩니다. 마치 그 우리가 오늘날 그 생활 쓰레기를 저쪽 김포나 그 한강변에 난지도 이런 데다 많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발굴해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 전공하는 고고학과에서는 이 현대인들이 버린 쓰레기장을 발굴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습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워낙 이쪽 그 폐청이 넓어서 뭐 다 발굴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일부 발굴된 지역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조개는 굴이었고 거기서 또 토기 조각들이 일부 발견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 열매도 없고 그다음에 뿌리를 캐기도 힘들고 동물들도 사냥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그 어패류를 중심으로 해서 식량 자원을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신석기 시대에 우리 안산에 살았던 신길동 사람들은 일단 터를 이곳에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집을 짓고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로 움집을 짓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화덕 자리를 만들어서 토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도토리를 식량 자원으로 삼고 또 가축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냥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 마을하고도 교류도 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시흥시 능길에 가면은 거기도 20기가 넘는 집터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그렇게 가까운 마을이었기 때문에 서로 알고는 있었겠죠. 아, 저쪽에 건너 마을이 있었어라고 이야기했을 테고 또 배를 타고 좀만 가면은 대부도가 있는데 그 대부도에도 사람이 사는 것을 서로 알았겠죠. 그래서 뭐 이 시대까지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아직 뭐 다른 부족을 침략해서 뭐 식량을 뭐 뺏어 온다든지 그런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서로 뭐 남는 것이 있으면은 뭐 나눠주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뭐 빌리기도 하고 아마 뭐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상상이니까 어쨌든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이분들은 옷은 뭘 입었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식하고 이제 주는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의는 일단 뭐 사냥을 했기 때문에 동물 가죽을 의복으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들이 남긴 다양한 생활 도구들을 우리가 통해서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은 그 이 신길동 유적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산이 공업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안산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안산의 이전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오래전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남긴 흔적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유적지의 유물로 박물관에 전시될 정도의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자부심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유적지가 한 군데가 아니고 대부도에 2군데나 더 있다는 거. 대부도 상동에 있는 그 우회도로 할 때는 19개의 집터가 나왔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는 꽤 큰 마을들이 우리 안산 지역에 신석기 시대 유적지로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선사 시대를 좀 쭉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 중에 신길동 선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우리 안산의 첫 주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산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유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춘이 부릅니다. 떠나가는 배.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둠에뇨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도 철맞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데 너를 두고 간다는 아픈 다짐도 없이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역의 땅을 찾아 가는 배야 가는 배야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고민 없이 홀로 떠나가는 배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